도대체 나란 무엇인가? 에고. 그 중에서도 에고에 관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도대체 나란 무엇인가? 뭐 저는 종종 에고는 에고다 뭐 이런 말 뭐 농담 삼아 많이 하는데요. 에고 상태에서만 살아가면 진짜 에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고를 잘 이해하시고 에고 상태에서 자꾸 벗어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는 게 편합니다. 에고 상태에서 살면 제가 좋아하는 기적수업이라는 책에 아주 멋진 떠오르는 거기에 나오는 멋진 구절이 하나가 생각이 나네요. 지금 방송하다 보니까 생각나는데 거기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Heaven is the state of mind. 천국은 마음의 상태이다. 천국은 마음의 상태이지 어디 장소가 아니다 이거죠. 어디 저기 가면은 뭐 천국 있다 이거 아니다 이거죠. Heaven is the state of mind. 천국은 마음의 상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거 에고와 참나를 넣어서 설명드리면 어떻게 되냐? 에고 상태에서 살면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에고는 지옥의 상태다. 반대로 이제 참나를 넣으면 참나는 천국의 상태다. 에고 상태에서 살면 지옥을 경험하게 되고 참나 상태로 살면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 천국은 마음의 상태다. 자,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사는 게 너무 괴로운데 나 천국 가야지. 천국 가고 싶어 하는 생각이 드시죠? 천국은 마음의 상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일 자세하게 밝히신 분이 부처님이잖아요. 그게 불교잖아요. 불교 자체가 결국 마음 상태가 결국은 마음이 천국을 만든다라고는 이 주장과 큰 차이가 없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래서 이제 화엄 일체 유심조다.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하는 불교의 논리가 바로 여기에도 해당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은 이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고 천국은 마음의 상태다. 천국도 지옥도 모두 마음의 상태다. 와 관련되는 아주 중요한 건데요. 먼저 이 내용은 저희 책 EFT로 술술 풀리는 내 인생 94쪽에 나옵니다. 94쪽에 나오는데요. 요거 한번 책을 참고해서 보시면서 이제 제 방송을 들으시면 더욱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제목이 이겁니다. 우리는 해석의 세계에 산다. 우리는 해석의 세계에 산다. 우리는 사실의 세계에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해석의 세계에 산다.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한번 들어보시죠. 갑돌이는 지하철역에서 평소에 알고 지내던 을돌이를 만났다. 을돌이가 보는 앞에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했다. 그런데 을돌이는 인사를 하는 갑돌이를 못 본 것인지 안 본 것인지 그냥 가버리는 것이 아닌가. 만약 여러분이 갑돌이라면 을돌이를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자, 다음은 워크숍에서 참가자들이 이런 질문에 제시한 대답들이다. A. 화가 났다. B. 싸가지가 없다. C. 무시한다. D. 무슨 사정이 있겠지. E. 못 들었겠지. 자, 여기에서 A, B, C처럼 생각하면 어떤 기분이 듭니까? 화가 났다. 쟤 화났냐? 싸가지가 없네. 나 무시하는 거야? 자, 이렇게 생각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자, 기분이 나쁘죠? 어쨌든 기분이 좋지는 않죠. 근데 D, E처럼 생각하면 어떤 기분이 듭니까? 무슨 사정이 있겠지. 못 들었겠지 자, 이렇게 생각하면. 자, 그다지 기분이 나쁘진 않죠. 자, 이렇게 일어난 일은 그냥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이에 관한 사람들의 생각은 정말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상의 내용을 표로 한번 정리해 보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요 표는 94쪽에 있는데요. 사실과 관찰, 사실 또는 관찰, 해석 또는 판단. 사실,
사실 또는 관찰은 딱 한 개입니다. 갑돌이가 을돌이에게 인사를 했는데 을돌이가 인사 반응 없이 갔다. 이게 딱 팩트, 사실만 뽑은 겁니다. 거기에 대한 각자의 해석은 어떻습니까? A는 화가 났다. 을돌이가 화가 났나 보다. B는 싸가지가 없네. C는 을돌이가 날 무시하네. D는 을돌이한테 무슨 사정이 있겠지. E는 을돌이가 못 들었겠지. 이렇게 서로 이 상황에 대해서 서로 다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해석 또는 판단이라고 합니다. 자, 이 중에서 왼쪽에는 객관적으로 관찰된 사실만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을 사실 또는 관찰이라고 합니다. 오른쪽에는 이에 대한 사람들의 판단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을 해석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오른쪽 칸만을 한번 보시죠. 그 다음 왼쪽 칸만을 보십시오. 오른쪽 칸을 보면 이겁니다. A. 을돌이가 화났나? B. 을돌이 싸가지 없네. C. 을돌이가 나 무시하네. D. 을돌이가 무슨 사정이 있겠지. E. 을돌이가 못 들었겠지. 자, 이렇게 뭔가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뭔가 감정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왼편을 다시 볼까요? 갑돌이가 을돌이에게 인사를 했는데 을돌이가 인사하지 않고 그냥 갔다. 반응이 없이 갔다. 자, 이렇게 읽으면, 감정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자, 바로 오른쪽 칸, 판단에서만 감정이 생깁니다. 그죠? 이렇게 모든 감정은 사실이 아니라 해석에서 생깁니다. 근데 이런 일을 겪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 일을 설명할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해석이 없는 사실만을 말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아까 앞에서 얘기한 C가 과연 을돌이가 나를 무시하네? 라는 판단을 빼고 사실만을 전달하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들에서 좋건 나쁘건 판단하지 않을 사람이, 해석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더 나아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 그런데 이제 나중에 갑돌이가 을돌이를 만나서 그날 왜 그랬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충격적이게도 을돌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래 극심한 근시라서 렌즈를 끼는데 그날따라 잊고 나왔어. 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사실과 해석 이외에도 숨겨진 사실, 또 내가 모르던 사실도 종종 있는 법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실은 하나이지만 해석 또는 판단은 사람 수만큼 다양하다. 둘째, 감정은 사실이 아니라 해석에서 생긴다. 셋째, 대체로 우리는 해석을 사실 또는 진실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이 해석한 것, 판단한 것을 사실 또는 진실이라고 생각한다. 넷째, 종종 우리는 진정한 사실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다섯 번째, 우리는 사실이 아닌 해석의 세계에 산다. 해석에 관해서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가 생각납니다. 혹시 여러분은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인 오셀로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혹 모르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도 워낙 오래전에 보아서 제대로 읽었는지 기억조차 가물가물합니다. 이 오셀로의 내용을 대충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몇백 년 전에 르네상스 무렵에 베니스 지방에 오셀로라는 흑인 장군과 데스데모나라는 공주가 있었습니다. 오셀로는 아프리카 흑인 출신으로 상당히 유능해서 베니스에서 출세하긴 했지만 피부색 때문에 약간의 콤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이 오셀로와 데스데모나가 사랑에 빠져서 주위의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우여곡절 끝에 결혼하게 됩니다. 둘은 한동안 사랑에 빠져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고 이대로 가면 오셀로는 그의 능력과 지위로 보아 베니스의 왕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셀로의 부하이자 간신인 이아고가 오셀로에게 앙심을 품고 이간질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틈을 보던 어느 날 이아고는 공주의 손수건을 훔쳐서 다른 귀족의 집에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천연덕스럽게 그곳으로 오셀로를 모시고 가서는 먼저 우연히 뭔가를 발견한 척 말합니다.
장군님 뭔가 떨어져 있네요. 자, 이렇게 말하면서 가져온 손수건을 보고 오셀로가 말합니다. 이것은 데스데모나의 것인데 왜 여기 있지? 이런 소중한 기회를 놓칠 리 없는 이아고가 너무 편하지 않게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한마디를 던집니다. 요즘 공주님이 좀 달라 보이긴 하더군요. 예. 그 순간부터 이 한마디 말이 오셀로의 가슴에 콱 박히면서 결코 사라지지 않는 메아리처럼 되풀이 되어서 들립니다. 마치 요즘 공주님이 좀 달라 보이긴 하더군요가 녹음기에서 무한히 반복 재생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공주가 어디를 나가면 생각합니다. 요즘 들어 왜 이렇게 외출이 잦지? 표정은 왜 저리 밝은 거야? 나하고 있을 때보다 더 좋은 것 같은데 바람난 것이 틀림없어. 또 공주가 나가지 않을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왜 안 나가지? 그놈하고 무슨 일이 생긴 걸까? 표정은 왜 저렇게 어둡지? 나보다 그놈을 더 사랑하는 걸까? 자, 이런 생각들이 무한히 반복되어서 질투심에 눈이 멀어버린 어느 날, 오셀로는 드디어 데스데모나의 목을 졸라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앞불싸 그 직후에 이 모든 것을 이아고가 꾸몄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분노의 치를 떨며 이아고를 찔러서 죽입니다. 이렇게 두 명을 죽이고 난 오셀로는 스스로에게 참을 수 없는 환멸과 자책감과 좌절감을 느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예. 자, 이렇게 세 명이 모두 죽고 나서야 이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자, 모두 죽고 이 이야기 끝납니다. 예, 뭐 당연하죠. 다 죽었으니까. 예. 자, 이제 이 오셀로에 대해서 사실과 해석 놀이를 한번 해보시죠. 과연 이 이야기의 사실은 무엇이고 해석은 무엇인가요? 자, 이것도 한번 표로 만들어 보시죠. 사실 또는 관찰은 왼쪽 편에, 해석 또는 판단은 오른쪽 편에 한번 넣어 보시죠. 자, 여기서 이 이야기에서 사실 또는 관찰은 뭡니까? 예. 데스데모나의 손수건을 다른 귀족 집에서 발견했다. 이게 사실 또는 관찰이죠. 이에 대한 해석 또는 판단, 오셀로의 해석 또는 판단은 뭡니까? 데스데모나가 바람났다. 이거죠. 예. 자, 그럼 이 표를 보면서 생각을 해보시죠. 오셀로를 질투심에 눈멀게 하고 더 나아가 세 명 모두 죽게 만든 것은 왼쪽과 오른쪽 중 어느 것이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른쪽 칸의 해석입니다. 데스데모나가 바람났다는 생각 하나가 오셀로를 그토록 미치게 만든 겁니다. 만일 아까의 결정적인 순간에 오셀로의 해석이 밑에 나오는 다음 표와 같았다면 이 세 명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다시 그 표가 요건 98쪽에 있는데요. EFT로 술술 풀린 내 인생 98쪽에 나오는데 한번 보시죠. 사실 또는 관찰은 이겁니다. 이건 어차피 똑같죠. 데스데모나 손수건을 다른 귀족집에서 발견했다. 아까의 해석은 뭡니까? 좀 전에 해석은 데스데모나 바람났다 이렇게 해석했죠. 판단했죠.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무슨 일 있나 보네. 무슨 사정이 있겠지. 내가 몰라서 모르는 사정이 있어서 손수건이 저기 떨어져 있겠지. 만약에 오셀로가 이렇게 해석했다면, 예, 판단했다면, 이후에 어떤 결과가 생겼을까요? 자, 당연히 오셀로는 왕이 되고, 데스데모나는 왕비가 되어서 아들 낳고 딸 낳고 평생 행복하게 살다가 죽겠죠. 완전히 이건 디즈니랜드 해피엔딩 영화가 되겠죠. 이하고는 나중에 들켜서 죽거나 맞아서 몸을 못 쓰게 되거나 아니면 죽도록 맞고 쫓겨나거나 그렇게 되겠죠. 하여튼 오셀로하고 데스데모나 행복하게 살겠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꿈보다 해몽이라고 하듯이 한마디로 사실보다 해석이 앞선다는 것입니다. 해석 하나에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 해석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실감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우리는 사실이 아니라 해석에 따라서 이해하고 판단하고 행동한다. 자, 여기까지 따라온 독자에게 제가 한 가지 애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던지고 싶습니다. 그럼 자연과학은 사실일까요? 해석일까요? 사실은 객관적이고 해석은 주관적인 거죠. 많은 독자분들, 애청자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자연과학이 어떻게 해석이야? 엄밀하고 객관적인 사실이지.
자연과학은 사실을 밝히는 학문이지 마음대로 해석하는 학문이 아니야. 예. 자, 사실 많은 사람들과 과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진리라고 하면 아무도 찍소리를 못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제가 찍소리를 한마디 해볼까 합니다. 저는 뭐 한의사로서 한의대를 6년간 실제로는 뭐 중간 집단 유급을 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 뭐 실제로는 7년간 학교를 다니면서 학제 구성상 반 이상을 서양 과학을 배우면서 보냈습니다. 물리학, 생화학, 면역학, 생물학, 생리학, 병리학, 조직학, 이외에도 해부학, 많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수학과 논리학에 관심이 많아서 적지 않게 이 방면으로 공부한 덕분에 자연과학이 무엇인지 알 만큼 안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학문들을 교과서를 통해 배우면서 과학자들이 마치 정설이 있고 그 설이 진실 또는 사실이라고 얘기한 것에 많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특히 의학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말들이 사실인 것처럼 회자됩니다. 첫째, 척추의 형태 이상, 즉 추간판 탈출, 척추 협착 등이 요통의 원인이다. 그래서 일단 무조건 수술해야 낫는다. 둘째, 말기암은 수술이나 화학요법, 방사선요법 이외에는 치료법이 없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힘들더라도 이 방법밖에는 대안이 없다. 셋째, 섬유건통 증후군은 불치병이다. 낫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병원에서 되는 대로 치료받아야 한다. 자, 하지만 자연과학, 즉 의학은 사실을 말하는 학문인가? 일단 위의 예에 대해서만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산병원의 요게 책에는 삼성병원이라 되어 있는데 제가 다시 사실 확인해 보니까 아산병원이었습니다. 이건 아산병원의 정형외과 권위자인 이춘성 교수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아프리카에는 척추 의사가 없지만 척추병도 별로 없다. 만나본 적은 없지만 제가 존경하는 양심적인 의사분입니다. 실제로 요통과 척추 변형 자체는 상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 논문에 따르면 허리가 멀쩡한 사람도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상당수가 척추의 변형 소견이 보였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얼마 전 TV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병원에서 포기한 말기암 환자가 식이요법을 낳은 경우가 방송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다큐멘터리 제목이 목숨 걸고 편식하다였는데, 재밌게 봤었습니다. 웃음 치료만으로 말기암이 낫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다면 과연 다른 치료법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 해봐야지 아는 것이고 없다고 안 하면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자, 전문가들의 주장은 종종 이런 억지 견강부회입니다. 셋째, 불치라는 말은 못 고친다는 말인데 자기들이 못 고치는 것인지 아니면 남들도 고치지 말라는 것인지 이게 참 헷갈립니다. 내가 뭔가를 못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만큼 쉬운 것도 없습니다. 대충 안 될 만한 방식대로 되기 전까지 하는 흉내만 내면 되니까요. 한마디로 과학자나 의사가 아니더라도 안 되는 것을 증명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남들이 못한다는 것을 남이 아닌 내가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런 논리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들은. 자,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과학은 진실을 밝혀주고 과학 사상이 영원하며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1962년에 이런 믿음을 뒤집으며 부정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의 발간입니다. 이 책은 요즘 누구나 흔히 쓰는 패러다임이라는 용어를 처음 유행시킨 책이라고 하면 이해가 더 쉬울 겁니다. 그의 패러다임 이론에 따라서 몇 가지 과학의 발견을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요거는 101쪽에 나오는 표인데요. 보통 이제 패러다임 이론에 따르면은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 구조에 나오는 패러다임 이론에 따르면은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데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하는데 그건 보통 이런 3단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정상과학의 시기로 현재의 패러다임에 안주하는 시기, 그 다음에 정상과학의 위기가 발생하여 새로운 해결책을 찾는 시기, 그 다음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여 기존의 위기를 해결하는 시기. 이게 이제 지나면 앞에 다시 처음에 정상과학의 시기로 현재의 패러다임에 안주하는 시기가 이제 되죠. 예를 들어 볼까요? 정상과학의 시기로 현재 패러다임에 안주한 시기에 해당하는 게 이제 천동설이죠. 천동설은 서구에서 1400년간 진리로 받아들여집니다. 행성의 위치, 일식, 월식 등을 정확하게 예측해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위기가 발생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정상과학의 위기가 발생하여 새로운 해결책을 찾는 시기인데, 금성의 위상 변화와 각 행성의 속도 변화가 천동설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위기가 발생하는데 바로 이때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여서 기존의 위기를 해결합니다. 그게 뭐냐면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이런 문제를 모두 해결해 줍니다. 자, 요거. 그 밑에는 뭐 위궤양, 그 다음에 뭐 고전역학 뭐 이런 것 쭉 해놨는데, 요거는 뭐 이것까지 하면 너무 장황해지니까 요거 밑에 두 개 얘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책을 참고해서 읽어보십시오. 하나만 더 해보시죠. 예. 다시 위궤양의 원인은 30년 동안 30년간 위궤양의 원인은 스트레스에 의해서 위산이 과다 분비되고 점액이 적게 분비되는 것이라고 일단 봐왔습니다. 이게 이제 정상과학의 시기죠. 그래서 현재의 패러다임에 안주하는 시기. 위궤양의 원인은 스트레스로 인한 위산 과다야, 뭐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다 정상과학의 위기가 발생해서 새로운 해결책을 찾는 시기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 1990년대 중반에 대부분의 위궤양 환자의 위에서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균이 발견되어 이 균이 원인이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전에 야쿠르트 선전할 때 많이 나왔었는데 베리 마셜 박사가 이거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가 균이 이제 위궤양의 원인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노벨 의학상 받았죠. 그런데 다시 2000년 이후에 다시 보니까 정상인의 50% 이상이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보균자 이미 발견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위궤양 없는 사람도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균이 있더라 이거죠. 이게 바로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여 기존의 위기를 해결하는 시기죠. 예. 그래서 이게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균이 위궤양 원인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현재는 그래서 이게 발견됨으로써 현재는 스트레스로 약화된 위장에서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균이 더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또 바뀌었죠. 자, 이런 식으로 위에 앞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과학은 정상과학의 시기, 그 다음 위기의 발생, 그 다음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기, 이런 3단계의 변화 과정을 밟습니다. 현재 과학적으로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저 현재의 패러다임에 부합한다는 사실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과학적 지식은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사실에 대한 해석의 틀을 만들고 넓히고 바꾸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사실을 해석하는 틀을 바로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패러다임들은 항상 변화하고 소멸하고 경쟁합니다. 물론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는 데는 1400년이나 걸렸지만 우리가 지금 금과 옥조로 받들고 있는 진리들도 몇백 년, 몇천 년이 지나면 재활용이 불가능할 정도가 되어 폐지될지도 모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과학도 해석입니다. 그러니 의사의 안 낫는다는 말이나 과학적이라는 말 앞에 너무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쓸 수 있는 개그 콘서트에서 본 멋진 유행어가 생각납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네 해석이고. 자, 요만 한때 유행했었는데 이제 오래전이라서 이제 뭐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뭐 이러면서 많이 했었는데. 자, 하여튼 그걸 앞에서 우리는 무의식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우리는 내부 표상의 세계에서 산다고 했는데
해석은 내부 표상의 다른 이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해석을 선택하면 그것에 맞는 내부 표상이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오셀로가 아내가 바람핀다는 해석을 했을 때에는 그의 마음속에는 아내가 다른 남자를 껴안는 모습이 보이고 들리고 만져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 내부 표상이 사실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해석이고 내부 표상입니다. 곧 해석이 내부 표상입니다. 그럼 과연 진실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혹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위대한 철학자 칸트는 물 자체, 객관적인 사실 그 자체는 알 수 없다고 했는데 저는 사실 물 자체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의 관심사는 오로지 한 가지입니다. 어떤 해석이, 어떤 판단이 돈이 되고 나를 행복하고 편안하게 할까?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 이 전체 내용을 요약한, 오늘 말한 내용을 요약한 문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이 내부 표상을 만든다. 아니, 해석이 내부 표상의 다른 이름이다. 사실 자체는 아무도 모른다. 아니, 사실이 있는지도 모른다. 물론 이 세상 누군가는 반드시 자신의 말이 진리나 사실이라고 주장하겠지만. 자, 이렇게 해서 에고, 도대체 나란 무엇인가? 에고 두 번째 시간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오늘 했던 내용은 우리는 해석의 세계에 산다 였습니다.